그 오늘 국민일보의 헤드라인인데요. 딸 봤다고 왜 말 못하나. 증언 거부 조국 흔든 질문. 그러니까 오늘 조국 장관이 형사소송법 제 148조 증언 거부권을 따르겠다 뭐 이렇게 네. 계속 답을 했잖아요. 근데 이 질문이 진짜 이 기자들이 정말 기레기를 거는 게 이런 거야. 아버지가 딸을 몰라 볼 수 없는데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세미나에 지금껏 딸을 보았다고 직접 언급하지 않는 이유가 있나요? 그러니까 조국 장관이 계속해서 148조 이야기 하다가 한숨을 한번 쉰 거야. 요거를 조국을 흔들었다고. 이런 구자창 기자. 내가 지금 딸 이야기한 이유가 그거거든요. 이런 것까지 질문하나 싶은 어떤 한심함 때문에 나는 한숨을 내쉬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남의 딸 걱정해 주는 사람이 아빠 인사에 딸내미까지 끌어들여서 지금 이 지경을 만들어 놓은 검찰이 그게 할 말이에요? 할 말이 못할 말이 있지. 그러니까 기자가 딸 봤다고 왜 말을 못하나 증언 거부 조국 흔든 질문이래. 내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요. 모욕 주기용으로 가족을 불러다가 재판을 진행하는 것 자체. 그러니까 사실은 조국 장관한테 정경심 교수에게 불리한 증언은 어떤 것도 얻어낼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럼요. 하나만한 증인 채택이란 말이에요. 실제로 불리한 증언을 하더라도 채택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만한 증인 채택을 해놓고 모욕 주기로 하는 질문을 갖고 답을 그러니까 뭘 양심에 찔려서 지은 죄가 있어서 그러니까 답을 안 하는 게 아니라 그 모욕 주기에 넘어가지 않으려고 답을 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서 하는 한숨 소리가 조국을 흔들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이 기레기 새끼, 구자창 진짜 정말 질이 낮은. 그리고 오늘 나왔던 기사들 가운데서 검사의 말을 그대로 인용해서 보도해 주는 건 정말 보기 드문 일이었는데 네. 조국 장관 말은 상관없이 워딩 전체는 이겁니다. 재판 나가서 말한다고 하더니 한마디도 안 하고 무조건 형사소송법 148조만 얘기하다 갔다. 이 사람 무책임하고 거짓말장이다라는 프레임으로 몰고 가려고 하는데 조국이 잘 팔리는 키워드가 돼서 신문에서는 그거 하나 있으면 클릭수 높이려고 하고 있고 연이어서 몇 개의 기사가 나온지 모르겠어요. 모든 걸 다 덮어버려서 참.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은 이 흐름이 보이잖아요. 오죽했으면 조국 장관이 이 하가 이런 걸 질문하냐 이 개새끼야 이런 느낌일 텐데 요거를 조국을 흔들었다. 참 진짜 너무하네 정말. 짜증나죠. 진짜 짜증납니다. 그리고 그런 기사도 있었어요. 조국 흑서가 베스트셀러 1위에 올랐고 네. 조국 백서는 17이다. 일단 나온 시점도 다르고요. 흑서가 더 뒤에 나왔는데요. 꾸준하게 판매되지 않은 건 분명합니다. 백서가. 네. 그러니까 좀 이런 얘기하긴 뭐한데 그 진보의 특성으로 저는 요즘 받아들이는 게 있어요. 그 책을 사거나 내지는 서명을 하거나 이런 쪽에서는 우리가 확실하게 느립니다. 덩치가 큰 탓도 있고 어떻게 보면 참여율이 좀 낮은 것도 있지만 꼭 이기고 싶은 것들이 몇 가지 있어요. 근데 그런 거 할 때마다 이렇게 좀 밀린다는 거. 이게 여론 밀리는 거하고 비슷한 건데 예. 뭐가 좀 마음에 안 들면 우리는 적극적으로 방어하는 대신 아유 또 밀리고 있어. 민주당 뭐하나 이러고 곱씹으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고 쟤들은 기라도 확실하게 죽이자 이런 걸 하는 거죠. 그건 일시적일 텐데 아니면 이럴 수도 있잖아요. 제가 했던 말의 역인데 예를 들면은 조국 백서가 베스트셀러 계속 1위를 달리면 검찰 개혁에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확실하게 도움이 되죠. 그러면은 반대로 조국 흑서 책 같지도 않은 쓰레기 같은 거를 누군가 계속 사들이고 있다면 국민 여론이 마치 조국 흑서를 동조하는 것 같은 그런 장난 친다고 봐야죠. 내년까지는 선거가 없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내년까지는 선거가 없기 때문에 여론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 바로메터가 되는 게 청원이 올라올 때 시무 몇 조 뭐 이런 거 올라왔었을 네. 때 하루 만에 20만 청원이 되고 그다음에 우리의 한 학자가 나서서 멋지게 하나 했는데 그거는 뭐 10만 넘어가기 힘들고 이러면 실제로 우리가 여론에서 밀리는 것 같은 거죠. 그리고 이게 이어지다 보면 밀리게 됩니다. 예. 그래서 방심 못하고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은 게 푸나님이 하루도 못 쉬고 방송을 하는 이유가
장시도 우리가 방심할 틈이 없어서 이런 거 그치. 아니에요? 솔직하게 이게 참. 우리가 선거 이기고 조국 백서 나왔어. 흑사 아니라 뭐 청서 적서 다 나와도 우린 이겨라는 확신이 있고 시민들이 깨서 활동을 해주신다면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 두 번쯤 해도 되죠. 그게 안 되잖아요. 지금 이런 현실이 좀 안타까운 거예요. 열심히 뛰는 깨시민들 정말 방송 쫓아내면서 들어주시는 분들 너무 감사해요. 주변 분들도 이제 데리고 같이 가셔야 될 때가 됐어요. 여론도 뒤집어야 돼요, 이거. 그리고 김경수 지사 드루킹 특검에 검사 특검이 정말 욕 나온 이것들이 도대체 몇 년을 때린 거야. 6년 징역 6년을 구형을 했는데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타임라인이 완전히 깨졌고요. 그리고 실제로 범행 동기가 없어요.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없다고. 근데 정말 최민희 의원 사건 때도 그랬고 저도 그랬고 수많은 재판들이 보면요. 아니 그래야 될 이유가 없는데 했는데도 끼워 맞춰서 우기고 재판부가 그렇다고 하면 끝나요. 한명수 전 총리가 대표적인 사례잖아요. 의자가 받은 사건이라고 전 국민이 알고 있으면 뭐해. 이런 거 보면 6년을 구형했다. 구형은 실제로 나가는 게 틀리지만 검찰이 던져놓은 거에서 연도가 많으면 무조건 유죄 만들기. 김경수 지사 측에서는 이건 김경수 유죄 만들기로 처음부터 자고 친 거고 우리는 닭갈비로서 모든 게 깨졌다. 그러니까 이 허익범 특검이 만들었던 어떤 보고서 자체가 가짜일 수 있다라는 게 있어도 재판부에서 이걸 받아들여주지 않으면 말짱 도루묵인 거예요. 네. 이걸 어떻게 하면 좋아. 근데 저는 김경수 지사는 2심에서는 무죄를 받을 거라고 봅니다. 저도 그렇게 보는데 네. 지금 김종인이 오늘 취임 100일 세상에 비상대책위원장 100일 맞았다고 기자회견 하는 것도 웃긴데 거기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삼권 분립을 깼대요. 문재인 대통령이. 아니 삼권 분립을 깼는데 김경수한테 6년을 때리는 검찰이 있고 그러네. 말이 돼요 이게? 참. 아 정말. 저기 부부 증언은 무슨 부부의 세계 찍는 것도 아니고 드라마가 아니면 그렇게 불러내지 않는 게 원칙이에요. 그리고 이 재판은 그 옆방에서 조범동 재판했던 재판부에서 다 나왔던 내용이에요. 네. 이걸 다시 복귀해서 다시 드라마로 찍는 거. 이게 무슨 장르만 코미디 찍는 것도 아니고 똑같은 걸 찍으면서 굳이 조국을 불러내다가 굳이 얘기를 해가면서 나쁜 사람 프레임을 하려는 건 정경심도 어떻게 엮어 넣겠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네. 왜 이러는 거죠 이 사람들. 네. 그러니까 같은 하늘 아래 사람이 얼굴을 하고 있지 않은 자들이 같이 살고 있습니다. 겉은 사람인데 사람이 아니야. 진짜 사람이 아니문이다. 아.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요즘에 계속 드리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가 디테일이 함정에 빠지면요. 그럴듯하게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문 대통령의 무슨 간호사 경력글이 문 대통령이 썼냐 안 썼냐가 중요한 문제는 사실 아니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럴 수 있어. 여러 가지 경무가 있다 보면은 이러이러한 관련한 글은 뭐 관련된 비서관이 좀 써줘. 그래서 그거를 짧은 글이니까 스스로 감수하고 검수하고 올리는 거예요. 이런 과정들을 거치는 건데 그 디테일이 함정에 빠지면 문 대통령이 지금까지 SNS를 본인이 쓴 게 아니었네로 몰아가 버린단 말이에요. 말투나 내용이나 서포팅하는 팀 자체가 움직이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요번 같은 경우는 정말 걸고 싶어서 제가 볼 때 미숙한 건 맞아요, 글이. 근데 그거 자체에서 완벽하게 늘 대통령의 메시지는 통제돼야 되고 이런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까지 모든 걸 의심하겠다. 이건 그야말로 어떻게든 프레임으로 몰고 가려는 거거든요. 정말 프레임으로 몰고 가려고 작정한 것들이 있어요. 이거에 함정에 빠져서 조그만 거 하나 들여다보면 이건 진짠 같은데 그게 타지뇨 나왔던 타블로가 나왔던 진실을 요구한다는데 진실이 나와도 진실로 취급 안 돼요. 지금 대통령을 둘러싸고 있는 것들은 이들은 총공세를 퍼붓고 있는 거예요. 문재인 정부를 흔들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고 있는데 그렇지. 거기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우리 쪽에서. 그게 가짜 뉴스든 아니든. 그냥 자기가 혼자 보면서 이건 뭐 하긴 대통령이 그렇다면 이제까지 이게 누가 꾸며주고 거기다 박근혜까지 나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정말 이해가 안 되죠. 네. 근데 사실은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길을 가고 있는 거 맞고요. 미루어 짐작했을 때 노무현 대통령 때의 흐름을 본다면 이런 상황들은 와. 당연히 와. 구체적으로 우리가 예상을 못하고 있었을 뿐이지.
그 최민희 누님께서 노상하셨던 말이 잘해야지 안 그러면 참여정부 시즌2나 그 얘기가 모든 게 노무현 때문이다 했듯이 문재인도 별 차이 없네로 몰고 가거나 변화를 하려면 삐걱대게 돼 있어요. 뭐든. 근데 그 변화의 과정을 못 참고 몰아세우고 야단치기 시작하면 오히려 주눅 들어서 못해요. 다행히 문재인 정부는 말부터 하는 정부가 아니라 행동하는 정부이기 때문에 저는 어떤 일이든 결과가 나올 때까지 밀어줘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하는 거 보고 디테일 살펴보고 뭐 하는 거 보고 아니 정당이 지금 사실상 두 개예요. 안철수 들어와라고 오늘 열심히 얘기한 셈이니까 이 국민의 짐이 되고 있는 국민의 힘이라는 당 하나하고 민주당하고 딱 두 개예요. 열린민주당도 있고 뭐 하고 있는데 다 그럼 뺍시다. 큰 대만은 두 개인데 그 두 개 중에 뭘 지지할 거냐의 문제인데 철학적인 고민을 하면서 아 민주당 문제 있어. 민주당 뭐해.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 그게 문재인 정부 죽이기에 보탠다는 거를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방송으로 가끔씩 하는 말이 중에 하나예요. 노무현 대통령 때에 교훈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 조국이 그렇게 나쁜 사람이었어 서간 넘어가실 게 아니라 이 사건은 어떤 흐름에 생긴 사건이다라고 보면 디테일하게 한두 가지 문제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전체 100개 중에 99개는 저 사람들이 어떤 의도를 갖고 뭔가를 한다는 것을 인식을 해야 되는 거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이 방송 하면서 바뀌었던 생각 중에 하나가 진보병은 안 좋은 거구나. 진보병은 그냥 진보는 좋은 건데요. 진보병은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비판을 해야만 된다고 생각하는 이 어떤 그런 어떤 그 습성 같은 것들이 나중에는 이 사람을 흑화시키는데 작용을 해버리는 거예요. 저는 제가 그 진보병을 깨서 나온 사람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이유가 누명을 써보고 나니까 너무 억울한데 다들 찍어서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나쁜 사람으로. 그거 회복하는데 저는 5년이 걸렸고 지금도 3년째 가고 있는데 제가 느낀 거 하나는 야구선수는 타율이 3할이에요.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까지 취임해서 4년간 거의 매주 하나씩 메시지를 톡으로 보내거나 보냈던 그 수많은 것 가운데서 요번에 드러난 실수 하나 뭐 따져서 한 10개쯤 합시다. 그래도 문제될 게 전혀 없어요. 1년에 50개씩 200여 개 가까운 메시지가 나왔는데 그중에 메시지 전달이 좀 서툰 사람이 집어넣으면서 아이유도 건드리고 갈라세기를 했다라고 하지만 그거는 기본적으로 제기된 게 문재인 정부를 흔들려는 보수 매체들의 음모였는데 거기에 속아 넘어가서 지금 우리 진보 쪽에서는 오늘 중앙일보가 단독이라고 또 하나 써낸 게 있어요. 그 메시지를 냈던 팀들은 뭐가 잘못됐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고 대통령이 얘기해서 강조했던 거는 이 공공의료 인력이 의사만 있는 게 아니라 옆에 보조 인력들도 필요하고 간호사도 필요한데 그쪽도 확충할 방안을 집어넣으라 했더니 그 메시지를 읽고 난 다음에 오독한 메시지 가지고 젊은 간호사에서는 지금 현장이라도 잘 지켜라 메시지가 나오고 의사랑 갈라치기냐. 이 정도 했으면 이 나라에서는요 정말 잘한 거예요. 왜? 이명박 때는 대놓고도 말을 바꿨고 저쪽 당들은 숱하게 돼 있어요. 대통령만 완벽해야 된다. 이건 진짜 진보병이에요. 진보병 좀 깨세요. 우리도 실수할 수 있고 우리도 때로 의도적으로 잘못 끌고 갈 수가 있어요. 늘 보수는 법을 어겨도 처벌 받을지 안 받을지 몰라요. 지금 보면 우리 지난번에 국회 선진화법 하면서 처벌받았던 사람 아직 없잖아요. 옷 벗을 사람들 벌써 나왔었는데 재판은커녕 조사도 잘 안 되고 있어요. 반면에 우리는 도덕적으로 그때 딸이 같이 있는지 봤어요 못 봤어요 이따구 질문을 해봤는데 도덕적으로도 비난거리인가라고 하는데 일단 떠들면 사과해야 된대요. 이 엄청난 간극을 메우지 않으면 우리 다음에 또 져요. 전 이거 단언할 수 있어요. 저 봤어요 이래서. 전 2012년에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게 깨졌는지 확실하게 기억하는 쪽이니까 정말 여러분들은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네.